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드립니다. 7월 14일 이광무의 끝장 승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장이든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시간 채워볼 테니까요. 이광무의 끝장 승부 채널 고정해주세요. 어떤 장세에서도 이분과 함께라면 웃을 수 있습니다. 이광무의 끝장 승부 주인공이시죠? 이광무 전문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증시가 뭔가 네. 안도할 것 같다가도 좀 지루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시장이 좀 이런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이번 주 현재 굵직한 지표들은 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발표에 뭔가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증시의 포지션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증시 큰 지수를 보면서 따라가는 형태밖에 보일 수 없다는 점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고 느껴지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는 아직 크게 빠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좀 만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으로 좀 위안을 삼아 보겠습니다. 어제는 한은의 빅스텝 결정이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CPI 지수 잠시 후에 전해드릴 텐데 연일 금융 쪽에서 굵직한 이벤트들, 소식들이 그야말로 빵빵 터지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흐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장 브리핑 보시고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 11시 현재 장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2325선 지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도 역시나 약보합권이 예상이 되었었는데 시작했을 때보다는 지금 조금 올라간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파란불 켜고 있는 코스피의 상황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색깔을 달리 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765선을 지나가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잠시 후 전해드리기도 하겠지만 또 2차 전지 섹터의 강세가 코스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별 구성 종목들 한번 추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화학 쪽 강합니다. 조비와 경농, SH 에너지화학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 보실 수 있고요. 비금속 광물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1.84%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정밀 분야도 어려운 장에서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덴티움 3%대 상승률 보이고 있고 우진 2.65%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종이 목재 분야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네요. 동화기업 4.4% 올라가고 있는 흐름 보실 수 있고 출판 매체 복제 흐름 여전히 강합니다. 넵튠 어제 주가에서 큰 또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넵튠 9.93% 오르면서 게임 업계에 청신호를 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위기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써메이지 예림당 뒤를 잇는 흐름 보실 수 있고요. 오락문화 콘텐츠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몽레인 3%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 어제 저희 올라올라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탑 걸그룹들의 컴백 소식이 이어지면서 YG 엔터테인먼트, SM, JYP 엔터테인먼트 나란히 빨간불을 킨 흐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코스피에서 약하게나마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매도 흐름 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고 개인은 양시장에서 나란히 1,000억 원대 매수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한가 한가 기록한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에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상승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EID, KR모터스, 토니모리 등의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도 눈에 들어오고요. 오늘 2차 전지 강하다 말씀드렸지만 피부 미용 쪽도 강세 보이고 있는 흐름 확인 가능하십니다. 코스피에서 하한가 기록한 종목은 나오지 않았고요. 하락세 강한 종목들 보시면 백광산업, 일동홀딩스, 신송홀딩스 등의 종목이 자리하고 있는 흐름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조광 ILI, 실리콘2, GW 바이텍 등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세 강한 종목들 보시면 KT알파, 폴라리스 우노, 폴라리스 세원 등의 종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흐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백신 연구소 여전히 코로나19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10%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 원숭이 도창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미코바이오메드 11%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하한가 기록한 종목, 공구음원. 참 핫하게 시장을 달궜던 종목인데 오늘은 하한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요. 하락세에 강한 종목들로는 앞타머 사이언스, 신진 SM 등의 종목이 이름을 올렸고, 지니너스도 하락폭 키워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말이 맞다 싶을 정도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등의 종목들이 빨간불 켜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세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LNF, 또 천보 같은 2차 전지 기업들, 에코프로비엠 오늘 실적 발표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게임 업계 조금씩 살아나는 흐름 펄어비스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 관련 흐름도 강하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좀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2.71% 상승 가져가고 있고, CJ ENM은 마이너스 3% 중후반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서 또 환율도 체크 꼭 해보셔야겠죠. 1310.6원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달러 강세 지속되는 흐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월 14일 오전장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오전장 흐름 살펴보셨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우리 증시가 어제 미증시보다는 확실히 좀 약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어제 미증시의 장중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은 CPI 발표 이전까지는 시장이 좀 하락 분위기를 좀 연출했었고요. 다만 이제 오전장 분위기에서 오후장 분위기 좀 달라졌습니다. 나스닥의 장중 모습 보시게 되면요, 오전장에 반등을 좀 하고 난 다음에 오후장에 횡보의 분위기로 해서 꾸준히 유지를 했다는 것인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CPI 발표 때문에 상당히 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고, 또 발표가 상당히 좀 시장의 눈높이 이상의 발표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크게 움츠릴 만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역시나 이제 이 불확실성의 뉴스보다는 확정적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이 좀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미증시도 아직까지는 방향을 어떻게 잡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는 간간히 좀 보합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증시는 역시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부담이 앞으로 이제 물가 상승이 컸기 때문에 FOMC 자이언트 스텝이 거의 확정화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과의 이 상당히 금리 부담이 오늘 우리 증시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또 시장이 좀 제법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혼조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계속 이야기를 주셨지만은 2차 전지 파트 쪽에서 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지수 방어에 2차 전지 파트가 상당히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증시의 흐름도 그 CPI 발표 전후가 약간 다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금융지표 발표에 지수의 흐름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을 자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 끝장 시황 분석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아까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자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전문가님, 9% 넘는 상승세. 와, 이런 숫자가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고요. 시장에서는 8.8%까지 좀 예상은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8.8%라는 숫자도 지난달 대비해서 일단은 추세적으로 더 오른 기업 기초이고, 그리고 여태까지 쌓여 있는 이 물가 상승세에 대한 부분도 본다라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정말 이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등이 정말 크게 켜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사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금리 통화 정책으로 해서 좀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잡을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하게 FOMC의 자이언트 스텝이 또 연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이건 아직 명명되진 않았지만은 자이언트 스텝 0.75% 75bp가 아니라 1포인트, 그러니까 100bp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거론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좀 상당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등락이 좀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지수가 좀 방어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와, 아직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1%포인트를 올린다. 네. 라고 하면은 정말 슈퍼 자이언트 스텝 아닌가라는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름을 순간 고민했었거든요. 네. 네, 이제 자이언트 스텝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싶었는데 슈퍼 자이언트 스텝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이상이 되면 무엇을 붙여야 될지 고민이 될 네. 정도로 금리 인상의 끝이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CPI 지수에 주목했던 이유가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금리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네. 금리에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 시장 또 미시장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 전초 단계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네.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죠.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전 상황 전해드릴 때 뭐 네. 41년 만에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한순간에 그 상황이 네. 바뀌어버렸네요. 매달 경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걱정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고강도 긴축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긴축에 대한 보폭이 커진 만큼 순간적으로 오르게 되는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서민 경제, 뭐 시중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위축이 되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는 좀 걱정 단계로 올라서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한은의 빅스텝 맞습니다. 결정도 결국에는 경기가 어려워지더라도 물가를 일단 잡아야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은 미국의 금리 변동을 일단 따라갔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번 달에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을 혹은 슈퍼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한다면 이제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우리 시장에서 금리의 역전 현상, 만약에 신흥국에 투자를 하는 것과 또 안정적인 선진국의 투자, 시장이 상당히 어려울 때는 당연히 선진국 쪽으로 좀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안전자산, 달러, 금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도 나중에 투자에 대한 기회는 신흥국에 대한 모멘텀을 크게 봐주기 때문에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선진국이 사실 쳐줄 수 있는 그 수익률은 낮죠. 네. 근데 이제 금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신흥국에 투자할래 아니면 선진국에 투자할래 했을 때 투자에 대한 목적성이 좀 크다라면은 신흥국 쪽에 대한 금리가 좀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역전이 됐어요. 그러면 역전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투자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소극적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러면은 증시의 분위기를 떠나서 전체적인 우리 시장,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계 투자가 굉장히 폐쇄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변동, 시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달러 강세 분위기인데 이런 측면이라면은 반대로 역외 투자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투자금에 대한 혜택은 줄어들겠지만은 투자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과거에 뭐 10,000원 투자했던 거를 이제는 9,000원만 투자해도 10,000원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투자하더라도 그 투자에 대한 규모가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에 대한 활로가 커질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이제부터는요, 이 해외 투자에 대한 관점이 좀 살아난다. 그러면은 해외 투자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성장 산업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투자보다는 해외 현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 유럽, 미국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파트의 해외 투자에 대한 이 뭐랄까 활동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이 산업이 해외 시장에서의 시장이 어떠한가를 봤을 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에 대한 대중화 키워드를 상당히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흐름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리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다 보니까 저도 이 CPI 발표를 보고서 쿵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상황을 봤는데 뉴욕 지수는 결국 하락세로 마감을 했지만 또 비트코인은 오르더라고요. 네. 사실 투기성의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현금성에 대한 투자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투자가 불안하다고 봤을 때 대체 투자에 대한 가능성으로 옮겨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반발 매수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점 매수를 노리는 그런 흐름일 네.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또 연준의 베이지북 언급이 있었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은 뭐 경기 동향 보고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소비 지출 감소 및 생산 활동 위축에 대해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네. 네, 소비 지출 감소 그리고 생산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게 뭘까요? 결국에는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암시로 경기 보이는데요. 침체에 대한 네,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걱정했었던 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일찍이 이제 포지션이 두 가지가 먼저 바뀌었습니다. 유가 일단은 이 수요 위축에 대한 예상을 하고 유가가 먼저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FOMC 의사로 공개했을 때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겠다. 뭐 한시적인 이 물가 상승,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들보다 지금 고물가에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의지를 보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강력한 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높였지만은 역시나 전제에 깔려 있었던 경기 침체는 올 수 있다. 일시적인 경기 침체는 경험한다라는 것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베이지북 상으로도 여전히 좀 시장에 대한 좀 뭐랄까 소비 위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미리 선행 학습으로 깔아놓는 것이 아닌가, 그냥 밑그림을 먼저 그려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금리를 올림으로써 경제 둔화를 어떻게든 잡아보고 물가를 먼저 잡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시장의 상황이 참 쉽지만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도 이러한 언급이 있었고 CPI 지수는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기록하고 여러모로 어려운 장이긴 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 세계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반가운 소식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2차 전지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에코프로비엠에서 좀 네.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죠? 호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지수가 힘들어서 뭐 전방 산업들이 모두 다 좀 부진하긴 한데 그래도 실적을 좀 확인해 보니까 2차 전지 파트 쪽에서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찍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확인했었잖아요. 반도체 어렵다 했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도체 실적이 괜찮았다. 이 부분들로 해서 시장이 그래도 실적에 대한 이 상자를 열어봤을 때는 우리 증시가 미증시보다는 좀 더 방어적이다라는 네.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네. 에코프로비엠 2분기 호실적 발표가 됐는데 네. 또 반도체와는 비교가 되는 것이 반도체는 뭐 2분기 괜찮았다. 음. 하지만 3분기 전망은 좀 어둡게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이 그린라이트를 켜는 증권 보고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실질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수치가 얼마 전에 나왔었잖아요. 2분기 특히나 이제 6월 달에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판매 비중을 보니까 친환경 차량에 대한 비중이 높았었고 확실히 좀 급증을 했고 그리고 친환경 차량에 대한 판매가 과거에는 사실 우리나라 안에서의 내부적인 정책으로 판매량을 채웠다라면은 지금은 북미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해외 시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라는 점, 그리고 판매량이 늘어나는 그 수치만큼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은 2차 전지가 그러니까 전기차가 기존에 있었던 내연 차량보다는 마진이 좋았기 때문에 네. 기업에 대한 실적이 괜찮았고, 특히나
특히나 환율적인 환경에서 전체 시장이 우리나라 수급은 어려워도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혜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미 시장의 타겟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 특히나 2차 전지 파트들 실적이 괜찮았다. 근데 이 수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돼서는 그야말로 해외 쪽에서도 계속 훈풍이 네. 불고 있고 또 전기차 관련된 이슈를 등에 업고 앞으로 좋은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이고 저희 이광무 전문가님께서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 매기가 많이 쏠리고 있고 또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2차 전지 섹터들이 그야말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우리 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2차 전지 관련돼서 또 삼성 SDI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BMW 관련 네. 소식이죠. BMW가 이제 앞으로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할 것 같다. 라는 이제 이 추측 기사가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BMW에서는 이 원통형 배터리 규격화를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냥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때문에 BMW에 납품을 해왔었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이 됐고요. 대표적으로 삼성 SDI 관련해서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네. 삼성 SDI BMW 원통형 배터리 사업 파트너 선정 가능성이 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 하면은 섹터가 참 넓잖아요. 그야말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해서 어쩔 때는 그 2차 전지 안에서도 그 세부 섹터가 어떤 섹터는 잘 나가고 또 어떤 섹터는 네.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대형 섹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지수보다는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LG 에너지솔루션도 잘 올라왔고 삼성 SDI도 사실은 주가가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은 안 빠졌어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물론 이제 정유주에 대한 뉴스도 있지만은 SK 이노베이션도 생각보다는 견고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찌감치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사실은 이제는 좀 반등을 좀 크게 올릴 수 있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전지 파트 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셀 기업들도 있었고 또 이제 소부장 기업들, 2차 전지 소재 부품 회사들도 보게 되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선호하는 그러니까 삼성 SDI 쪽이 좋다, 네. SK 이노베이션이 좋다,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다. 선호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2차 전지 섹터면 다 네. 좋은데 아무래도 네. 삼성 SDI 쪽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자동차 제가 좀 네. BMW 좋아해서 브랜드, 결국엔 네, 브랜드. BMW. 네. 일단은 저는 모두 다 좋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 여쭤봐 주신다면 네. 저는 뭐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비중이 제일 크지만 저는 SK 이노베이션, SK 온 쪽을 좀 더 조금 더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점이어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파트가 이제 앞으로 시장을 크게 준비한다라면은 가장 중요한 전기차 시장은 중국, 유럽, 미국이 될 텐데 그렇죠. 일단 주요 기업들, 이 셀 기업들이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 지역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앞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습니다. 공장 신설. 네. 근데 이제 그 공장의 가동이 어디가 제일 빠를까 생각해 보면은 저는 미국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경제적 기반에 대한 회복도 유럽보다는 미국이 나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도 상당히 빠른데 중국은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맞아요. 전기차 전체적으로 이 커지는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뭔가 효율이 좋은 자동차를 택한다면은 그때 우리나라 게 보일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값싼 중국산 자국 기업들의 자동차가 좀 더 풀리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유럽과 미국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미국. 그래서 SK 온. 네. 그렇게 또 풀이해 볼 수 있겠군요. 네. 저도 미국 쪽에 좀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이 이렇게 물가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인플레 또 경기 불황 기조가 계속 깔려 있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 네. 측에서는 계속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펼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자동차 산업을 떠나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통화 정책으로 잡을 수 있고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무엇을 잡을 것이냐, 경기 침체 분위기를 어떻게 또 이렇게 세울까, 이렇게 세운다는 뜻. 경기를 침체가 아니라 경기를 부양시켜야 돼요. 맞아요. 그럼 경기 부양 정책 무조건 필요합니다. 네. 예,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노동자의 활동을 계속 키울 수 있도록 경기 부양 정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중국은 코로나 봉쇄를 겪고 난 다음에 인프라 정책을 좀 내놨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도 내놨지만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근데 아직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위치예요. 사실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한창 코로나 이슈가 퍼졌던 2020년으로 좀 돌이켜 보면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었지만 경기 부양책 그 규모도 상당히 컸었고 그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면 또 주가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지금의 상황에서의 미국의 경기 부양책 조금은 이따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지만. 필요한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온다라면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투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기존에 있었던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친환경 차량, 친환경 제품군에서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럼 전기차도 괜찮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중 하나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파트에 따른 전략들, 또 미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자동차 섹터에 대한 반응들, 또 연속적인 도미노 효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 SDI, BMW 관련된 소식까지 반가운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다시 또 분위기를 반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도 썩 좋아하지 않고 저도 좀 싫어하는 원숭이 두창 관련 소식인데요. 네, 확진자가 10,000명을 돌파했고 WHO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네, 일단은 WHO가 긴급회의 한다라고 이미 예고를 하긴 했었는데 18일 이전에 소집된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 주말까지 해서 과연 이제 비상상태 선포를 할 것인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 10,000명을 돌파했다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프리카 지역 이외에서 10,000명이 이제 확진자가 감염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본다면은 60개국을 이미 넘어갔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영국과 뭐 특정 지역에서 확진자가 가장 크지만은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더 확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 질병이 아직까지 좀 거부감을 일으키다 보니까 과연 이 내용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질병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듭니다. 맞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도 기간이 좀 한시적일 것 같고 또 종목들의 좀 움직임도 단기적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네.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막 퍼지고 있거나 그런 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또 관련 이슈가 있으면 잠깐 매기가 집중될 수는 있지만 그 상황이 길게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는 이번 주말 지나고서 다시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실질적으로 종목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오늘 미코바이오 메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 맥트리스라든지 그리고 녹십자 MS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실제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의 종목 대장주는 미코바이오 메드 11%까지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가에 좀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니까 주식도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은 수익 날 때 혹은 변동성이 클 때는 일부의 차익 신호를 좀 챙기면서 항상 대응하셔야 된다는 것. 단기와 이제 좀 이 단기와 중기에 대한 밸런스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미코바이오메드 원숭이 두창 대표 종목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데 차트를 보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이 상당히 급격한 그리고 단기에 그야말로 맞습니다. 몰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방금 전문가님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숭이 두창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오전 끝장 시황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다음은 끝장나는 수익 리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 중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볼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미디어 관련 종목 네. 가져오셨죠? 저희가 이제 바로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던 섹터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우영우 효과로 해서 K 컨텐츠에 대한 관심을 좀 키웠고 추가적으로 메타버스 이야기를 꺼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OTT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왔는데 가장 이제 OTT 시장에 대한 성장을 본다라면은 넷플릭스라든지 다른 해외 이 컨텐츠에 다작을 하고 있는 회사. 그 회사가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3%대 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주가가 그동안에 좀 많이 쉬었고 빠진 위치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 위치까지는 올라올 것 같고요. 저는 이 라인대가 다시 회복된다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으로 위치가 또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싸다라고 인식을 좀 돼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2분기 실적면에 있어서도 뭐 호실적이다 이러한 네. 뉴스도 얼마 전에 전해드렸었고 주가에 있어서는 하지만 아직 더 갈 길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좋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요즘에 스튜디오 네. 드래곤뿐만 아니라 미디어, 엔터 쪽에 활기가 불어넣는 모습을 시장에서 네.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오징어 게임 또 미 네. 에미상 노미네이트 되었다는 소식 맞습니다. 때문에 또 버키 스튜디오 오르기도 맞아요. 했었고 또 엔터주 3대장인 뭐 SM, YG, JYP도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K 컨텐츠의 강점이 아닐까요? 아, 아무래도 K 이 콘텐츠. 엔터도 마찬가지고 또 영화,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이 컨텐츠에 대한 이 알림이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또 굵직한 시상식에서 상까지 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졌고 차기작에 대한 관심이 또 모아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K 컨텐츠는 어떤 강점이 있는가? 뭐 K 기술, 뭐 VFX와 같은 기술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강점, 그리고 플레이어와 같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소속 연예인들의 활동, 이게 종합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텐츠 관련해서 많이 주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엔터주들의 흐름이 계속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예전에 코로나19가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 그야말로 팬데믹이었을 때는 엔터주들도 영향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엔데믹 선언과 함께 뭐 탑스타들 같은 경우는 월드 투어도 하겠다. 여러 가지로 K 콘텐츠를 확장시키다라는 계획을 발표는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이러한 기운이 좀 꺾이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이 자각을 하는 시기인 것이지 대신에 이제 콘서트나 이런 것들이 강제 중지 조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그동안에 억눌렸었던 이 오프라인 콘서트 효과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추가적인 방역 제재가 아니라면은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큰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오프라인 콘서트 효과는 하반기에도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직 뭐 취소되거나 무언가 더 확산돼서 나빠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좋은 기운이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장나는 수익 리뷰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전반적으로 미디어 엔터주의 동향까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 다음 순서는 끝장나는 대세를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는 끝장 키워드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끝장 키워드는 BMW 원통형 배터리 탑재한다입니다. 아까도 잠시 전해드렸지만 저희가 2차 전지 이야기를 오늘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빼면은 할 말이 없어요. 네, 지수도 2차 전지가 올려주고 있고 종목들의 분위기도 2차 전지 쪽이 강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앞에서 저희가 이제 뭐 어디를 좀 더 선호하는가 얘기를 시작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결론만 두고 본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모두 다 좋아 보입니다. 저는. 그렇죠. LG 에너지솔루션도 좋고 SK 온도 좋고 네. 삼성 SDI도 좋고 일단은 오늘은 BMW 뉴스가 좀 직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BMW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삼성 SDI입니다. 네. 일단 삼성 SDI가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경험은 크진 않아요. 뭐 아시겠지만은 각형으로 해서 그동안에 BMW와의 관계를 맺어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몇 해 전부터 해서 강력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네. BMW도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라고 했고 그리고
삼성 SDI도. 그리고 혹시나 향후에 이 테슬라 모터스의 삼성의 이 배터리가 공급할 수도 있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테슬라 모터스는 배터리 모으기에 바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까지 이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테슬라 모터스는 구입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궁금해지는 것이 네. 원통형 배터리와 사각형, 뭐 각이 진 그런 네. 배터리 굳이 차이가 있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네. 원통형과 각형, 파우치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네. 일단은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대량 생산이 좀 손쉽고요. 그리고 각형이라든지 파우치를 쓰게 됐을 때 좋은 점은 차량 내부에 탑재하기가 조금 더 용이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효율성을 좀 따지게 되었을 때는 사실은 각형과 파우치를 좀 더 높게 보지만은 탑재에 대한 우리가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 GMP라고 해서 현대차는 이와 같은 플랫폼을 만들었고 뭐 각 제조사마다 모두 다 플랫폼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외우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현대차만 외우고 있는데 예. 이렇게 이제 모듈을 만들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기 손쉽게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또 원통형 배터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가 점점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 19년도에 네. 10년간 공급을 체결했다 이러한 이야기도 들려오던데요. 일단 오늘의 뉴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BMW가 원통형 배터리 규격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BMW가 원통형 배터리 어떤 걸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BMW의 원통형 배터리 누가 공급할까 관심을 가져본다라면은 삼성 SDI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은 재작년에 이 삼성 SDI가 BMW와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네. 10년 동안의 BMW의 배터리 공급을 SDI가 하겠다. 네. 그러면은 우선 BMW는 지금 원통형으로 바꿨는데 원통형을 준비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배터리 공급 누가 할까? 작년 동안 계획했던 삼성 SDI 가능성이 크다. 그렇네요. 그래서 삼성 네. SDI도 사실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개발 소식을 이미 알렸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빙성이 좀 크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호재가 삼성 SDI에 이어져서 또 배터리 시장의 전반적인 훈풍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BMW 하면 차량도 있지만 저희가 버스, 메트로, 워킹 네.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다 좋지만, 다 좋지만 이 오늘만큼은 또 최근의 시장만큼은 우리 삼성 SDI가 BMW 자동차 회사와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 SDI BMW 원통형 배터리 탑재 관련돼서 키워드 저희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끝장 승부주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2차 전지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나요, 전문가님? 저는 오늘 이제 아무래도 BMW, 삼성 SDI 뉴스를 봤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상신 EDP 가지고 왔습니다. 상신 EDP요. 원통형 배터리 부품 캔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흔히 보는 이제 배터리 뭐 AA 아니면 A3A, 2A 이렇게 조그만 이제 건전지 있잖아요. 네.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건전지 크기도 있고요. 조금 더 큰 건전지 크기도 있는데 지금은 앞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이 4680 시리즈라고 해서 좀 더 큰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게 됩니다. 뭐 어찌됐든 이런 이제 이 외형적으로 배터리의 이 원통형을 만드는 캔 이 역할을 상신 EDP가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도 삼성 SDI와 협력했었던 이 배터리 캔 공급을 해왔었기 때문에 오늘의 뉴스가 나왔다라면은 결국에는 상신 EDP까지의 밸류체인에 대한 수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뉴스의 가장 큰 수혜주로 상신 EDP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상신 EDP 또 2차 전지 사업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은 지금 삼성 SDI가 가장 시장에 대한 투자를 열을 높이고 있는 것은 북미 지역보다 유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헝가리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 지역에서의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데 삼신 EDP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에 또 공장 증설을 해온 상태입니다. 가동률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좀 듣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 부품 사업보다 2차 전지 쪽으로 완전히 거의 올인하다시피 시장에 대한 체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가장 또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가 흐름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을 본다면은 주가는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기적으로 박스권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고요. 저는 이번 뉴스와 함께 다시 한번 BMW, 삼성 SDI, 상신 EDP와 같은 좀 연결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박스권 돌파를 좀 기대해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은 현재가 매수 이야기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 상단 2만 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4,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신 EDP 오늘의 끝장 승부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현재 가격도 접근하기에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4,200원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끝장 승부주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2차 전지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걸 제가 대신 좀 전문가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네. 국내 3대 배터리사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LG 에너지 네. 솔루션, 삼성 SDI, SK온 네. 외에도 사실 좀 덩치가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물론 뭐 우량주로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네. 후속주들도 있잖아요. 뭐 네. 상신 EDP 비롯해서 네. 좀 후속주들을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사실 앞단에서 이 SK온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 시장이 가장 먼저 풀린다면 어디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북미 지역이 먼저 풀린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전기차 판매를 위해서 대규모의 이 배터리 공장 증설을 허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허가 안에서 가장 이 공장을 많이 짓는 곳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이 공장 증설에 적극적인 기업이 SK온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갔고 네. 대신에 SK온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지 않을까. 네.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는 CATL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지만은 두 기업이 좀 비등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후순위에서 순위가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인데 현재까지는 동률이에요. 그런데 북미 시장에 대한 출발이 진행된다라면은 삼성 SDI보다는 SK온에 대한 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 네. 측면에서 제가 SK온을 좀 이야기 드렸고요. 따라서 이제 사실은 뭐 종목을 나열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을 다 나열해서 보셔야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모터스 향에 대한 모멘텀이 크고 SK온은 기존에 있었던 삼성 SDI보다는 먼저 출발하는 부분이 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유럽에 가장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또 장점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셀 기업들마다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을 좀 나열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3대 배터리 회사가 각자의 또 매력과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차 배터리 섹터 전체에 훈풍이 불고 있는 요즘 또 각 회사 그리고 그 각 회사가 갖고 있는 밸류체인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매기가 쏠렸던 것은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좋은 실적 보여줬고 여러 가지 좋은 전망들이 제기됨에 따라서 오늘 유난히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리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장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전달해 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신 투자 전략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세계경제TV 노란톡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세계경제TV 전문가님들께서 직접 빠르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세계경제TV도 유튜브 검색창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알림 들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광무의 끝장 승부 7월 14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